특고압 시가지의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 전압이 170kV 초과하는 경우하고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54 선로를 시설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345와 765 선로 이렇게 시설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54다, 345, 765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70kV 이하인 전선로와 170kV 초과인 전선로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지금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154 선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70kV 이하인 선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기준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170kV 이하인 전선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50% 충격 섬납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충격 섬납 값의 110%, 절반의 값이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1.1배 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규정해요.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격 섬납 전압의 크기, 이 부분이 50%, 110%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요 이야기입니다. 50% 섬납 전압입니다. 50% 섬납 전압과 다른 부분, 다른 애자장치 섬납 전압의 110%,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50% 섬납 전압이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섬납 전압의 110% 이상이어야 된다. 50%가 다른 부분보다 11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용 전압이 130kV를 초과하고 170kV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105%다. 이렇게 규정하죠. 1.1배가 아니라 1.05배. 다시 말해서 여기가 1.05, 105%가 되는 경우는 사용 전압이 130에서 170, 그러니까 130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0에서 170 사이는 105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특고압 시가지는 기준을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보안공사라고 했었잖아요. 보안공사하고 달라요. 그래도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해자를 쓴다면 아킹 혼이 붙어있는 현수해자를 쓰거나 또는 라인 포스트 해자를 써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길이가 긴 애자, 이걸 우리는 장간 애자, 길이가 긴 애자, 장간 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자를 쓰는 거죠. 애자 장치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킹 혼을 붙인 현수애자, 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해라. 자, 아킹 혼이 뭘까요? 소호환, 초호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애자련 이거는 1련, 2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애자 같으면 이렇게 현수애자를 여러 개를 한 줄로 이어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일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전선을 매다는 장치를 하고요. 전선을 매달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전선이 되고 이 부분은 철탑의 암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다는 것을 애자련이라고 하는데 1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으로 했다. 그래서 이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킹혼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애자련을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애자는 길이가 긴 애자나 라인포스트 애자나 또는 현수 애자에 아킹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2련 이상
현수애자나 장간애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라인포스트 애자도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써야 돼요. 그만큼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애자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자가 섬락이 일어나서 애자가 깨어지게 되면 전선로가 땅으로 떨어지는 지락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시가지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물에는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물의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해야 돼요. 다만 사용 전압이 2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겠죠?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입니다. 위험 표시를 해야 돼요. 다만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절연 전선을 쓴다면 위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 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돼요. 얘가 170kV 이하의 전선로의 규정이에요.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되느냐? 170kV 이하인 전선로인데요. 전선의 굵기는 55, 150 두 가지로 나눠요. 55 이상, 150 이상이에요. 이건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170kV 이하인 전선로인데 전압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100kV 미만, 하나는 100kV 이상이에요. 100kV 미만일 때는 단면적이 55 이상, 그 다음 100kV 이상일 때는 단면적이 150 이상이에요. 전선의 최소 단면적이죠. 그리고 전선의 높이도 있어요. 전선의 높이는 17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높이예요. 전선의 높이는 10m입니다. 특고 시가지에 대한 전선의 높이는 기본 10m입니다. 그리고요,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하는데요. 1000V 단수를 적용하는 때가 있어요. 1000V 단수는요, 킬로볼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V가 될 거고요. 35kV입니다. 35k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 이렇게 단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본 35kV까지는 10m가 되고 35kV를 초과할 때는 1000V 단수마다, 여기서 단수는 소수점을 절상하라는 얘기입니다.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얘는 특고고 시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70kV 이하의 전선로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70kV 이하의 전선로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가공 전선의 높이 기본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게 경관이죠. 얘는 특고압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관입니다. 경관, 전주 사이 거리죠. 지지물 사이 거리. 특고압 시가지인데 170kV 이하인데 지지물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주는 안 되고 A종 75, B종 150, 철탑은 400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물이 목주가 있죠. 그리고 A종과 B종, 철탑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관이 이렇게 나올 때 표준 경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표준 경관은 A종이나 목주는 150이에요. 그리고 B종은 250이고요. 철탑은 600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저압이나 고압의 보완 공사를 하면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100으로 되고 150이 되고 400으로 줄죠. 철탑은 기준이 강화되면 600에서 400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종
특고 보안 공사가 있어요. 다음 2, 3종 특고 보안 공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1종 특고 보안 공사는 A종 지지물 자체가 사용 불가하고요. 목주도 사용 불가해요. 그러나 1종 특고 보안 공사는 150과 4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2, 3종 특고 보안 공사는 100m가 되고요. 200m가 되죠. 여기는 400m가 됩니다. 이렇게 경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특고 시가지가 됩니다. 여기가 특고 시가지. 특고 시가지인데 170kV 이하입니다. 특고 시가지를 보면 목주는 불가해요. 목주 불가하고 75 경관이 더 줄어들었죠. 75 다음 150 다음 400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특고압으로 가면 일반적인 경관은 150, 250, 600이었지만 특고가 되면 그게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시가지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장소의 시설이 되던 것이 시가지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적어드린 경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철탑은 표준 경관 600이고 나머지는 모두 400인 거죠. 기억하죠? 그래서 경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처럼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은 지지물 사이의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유도장애 방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유도장애 방지 몇 번 했었죠. 유도장애 방지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2마이크로, 3마이크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전압은 60kV를 경계 전압으로 합니다. 60kV 이하 2마이크로, 60kV 초과 3마이크로 이런 얘기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12km마다 40km마다 이렇게 물론 정해져 있죠. 요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가공전선이 있어요. 가공전선입니다. 근데 얘가 사용전압이에요.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가공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화선로입니다. 전화선로가 있으면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유도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전화선에 유도되어서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전화선에 유도되어지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는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어서는 안 돼요. 단 요 길이가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 60을 초과하는 거예요. 60 초과가 되면 이때는 60 초과 시에서는 3마이크로암페어가 넘지 않아야 되고요. 40km마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유도장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고압 전선로에 케이블을 시설합니다. 특고압 가공 케이블의 시설, 이렇게 가공 케이블을 시설할 때는 이런 선을 하나 설치하죠. 이 선의 굵기는 22mm 제곱 이상이 되는 선이 되죠. 아연도금 강연선이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22mm 제곱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조가선이라고 불러요. 또는 조가용선 하는데요. 얘는 굵기가 22mm 제곱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팽팽하게 가설을 해요. 강연선이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세죠. 그리고 케이블을 매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케이블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블이 있다. 근데 이 케이블은 특고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특고 케이블입니다. 가공 케이블이죠. 이런 특고 가공 케이블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걸어줘요. 이런 걸로 걸어줍니다. 조가선에 행거를 이용합니다. 행거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설하라 이렇게 규정하고요. 이때 행거 간격은 0.5m입니다. 50cm죠. 행거 간격은 0.5m 이하가 되도록 촘촘하게 걸어서 시설해 줘야 돼요. 그런데 행거가 아니라 금속 테이프로 감는다면 조가선에 케이블을 붙이고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속 테이프로 테이핑을 한다면 그때는 간격이 0.2m 이하 간격으로 나선형으로 감아서 붙여야 돼요. 이렇게 시설하라. 이것이 케이블의 시설 방법이에요. 고압 케이블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고압이나 특고압 가공 케이블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시설을 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행거 간격, 금속 테이프의 간격, 조가선의 단면적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 다음 특고압 가공 전선의 굵기 및 종류. 여기서는 최소 굵기가 얼마일까요? 특고압 가공 전선의 최소 굵기는 22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최소 굵기예요. 그리고 전압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는 걸 봤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전선의 굵기에 대한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잠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선로입니다. 전선로가 있어요. 전선로인데 얘는 특고가 됩니다. 그러면 굵기는 최소 굵기가 이만큼이에요. 물론 얘가 시가지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특고에서는 전선의 굵기가 22가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특고에서 고압이 됩니다. 그러면 고압의 굵기는 5mm입니다. 이때는 단선이 되죠. 고압의 굵기는 5mm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저압으로 가죠. 저압의 굵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압인데 400V 이하, 절연 전선일 때 2.6mm, 400V 초과 4mm. 저압일 땐 4mm입니다. 절연 전선 쓰면 2.6mm가 돼요. 저압일 때 400V 이하일 때 절연 전선 2.6mm고 400V 초과할 때는 저압일 때 4mm가 되고요. 고압이면 5mm가 되죠. 그런데요. 저압인데 시가지가 되면 좀 특별하죠. 이때는 5mm가 됩니다. 고압과 같은 굵기가 되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는 절연전선 2.6mm인데요. 절연전선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외에는 하나 더 큰 거. 2.6mm보다 하나 더 큰 3.2mm가 절연전선 이외 나전선이죠. 나전선일 때는 2.6mm가 3.2mm로 바뀝니다. 이런 전선의 굵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선로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선로가 돼 있으면 자, 여기서 특고에서 고압으로 갔고 저압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오냐면 옥내로 와요. 옥내 배선이 되면 옥내 배선의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일까요? 옥내 배선의 전선의 최소 굵기는 연선으로 갑니다. 2.5mm 제곱이에요. 그리고 MI 케이블이라고 하면 MI 케이블은 1mm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최소 굵기예요. 옥내에서 제어장치로 가잖아요. 제어장치가 되면 그때는 1.5mm 제곱 이상이에요. 이렇게 전선의 굵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얘가 옥내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2.0mm. 구대 전선로는 2.0mm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씁니다. 구내 전선로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선로도 동일하게 2.0mm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보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시가지니까 뭔가 기준을 강화했잖아요.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보안공사. 보안공사를 하면 그때는 4mm. 400V 이하의 보안공사는 4mm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가 기본적인 거예요. 전선의 굵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특급 가공 전선로의 최소 굵기는 22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이거나 동등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지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 전선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요. 굵기는 22mm 제곱 이상입니다. 특급 가공 전선과 지지물의 이격거리. 우리가 보통 이제 배전선로든 송전선로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전주. 얘가 완금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무슨 애자를 설치합니까? 라인 포스트 애자. 이런 애자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라인 포스트 애자에 이렇게 전선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때에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지지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무슨 얘기냐면 완금과의 이격거리가 아니라 요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지물과 특고 가공 전선과 이격거리.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요 부분이 애자가 되고요. 여기는 전선이 됩니다. 전주, 얘를 지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에서 지지물과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압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격거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9m 또는 22kV입니다. 이러한 배전선로의 경우에는 0.2m. 그리고 여기가 1호사죠. 1호사 경우에는 0.9m. 여기는 3, 4, 5, 7, 6, 5 이런 경우는 1.6m만큼 띄어라.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압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22.9는 0.2, 154는 0.9, 3, 4, 5, 7, 6, 5는 1.6. 66도 있죠. 66kV는 0.4. 이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전압으로 생각해 보면 0.2, 0.4, 0.9, 1.6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지물과 전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